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주말입니다. 이렇게 또 소중한 주말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찾아주심에 감사의 말씀 먼저 좀 드리고요. 오늘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한 주말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저녁 8시에는 유튜브 라이브 14번째 라이브가 있으니까요. 우리 에이플 회원님들은 일정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제 저녁에는 제가 여기 세상의 모든 지식을 떠먹여준다 해가지고 이 떠먹여주는 TV라고 있더라고요. 네, 이름이 너무 귀여운데 구독자 규모도 여기도 상당하네요. 한 30만 조금 안 되는데 어제 여기 가가지고 또 리플 빅뱅의 저자로서 인터뷰 좀 다녀왔습니다. 요즘에 이제 돈 파는 가게, 815 머니톡, IM박스, 권미란의 투자자 생활 이제 여기서도 인터뷰를 곧 할 것 같은데 꾸준하게 좀 인터뷰 요청도 오고 이제 유튜브 컨텐츠도 좀 찍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신 만큼 항상 좋은 컨텐츠로 보답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인터뷰를 하고 와서 그런지 리플에 대해 투자함에 있어서 조금 더 기본에 집중해야 되겠다. 조금 더 기본적인 본질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또한 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리플 같은 경우는 하나의 회사잖아요. 그렇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고 역사를 보게 되면 사실 2004년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라이언 푸거를 필두로 해서 리플페이라고 하는 하나의 회사로 시작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비트코인이 나오지도 않았을 때다 보니까 블록체인, 이 암호화폐와는 상관이 없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2012년 이 라이언 푸거가 물러나면서 리플의 현 회장이죠. 크리스 라센이 들어오고 3명의 공동 개발자죠. 제드 맥켈럽 그리고 아서 브리또 지금 현재 리플의 CTO인 데이비드 슈워츠까지 이 3명의 개발진으로서 XRP가 2012년에 세상에 나오게 되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리플랩스라는 회사가 아니라 이 오픈코인이라는 회사였거든요. 여기도 보이시죠? 2012년 9월에 크리스 라슨과 제드 맥켈러과 같은 이런 개발진들이 오픈코인을 공동 창립을 했구나. 2012년에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머지않은 2013년 9월 달에 이 오픈코인은 리플랩스로 사명이 완전히 바뀌게 됐고 2015년 10월 달 이제 리플랩스가 아니라 완전히 리플로 변경됐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플랩스라고 말씀드리는 건 리플이 코인이기도 하고 회사 이름이기도 하니까 헷갈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리플랩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중요한 것은 리플랩스 회사에서 만든 퍼블릭 블록체인이 XRP 레저라는 생태계 그 안에서 허용된 노드만 들어올 수 있게끔 해가지고 국경 간 결제를 하도록 만든 하나의 솔루션이 바로 리플 네트워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ISO 2002 안에 이 리플 네트워크가 들어갔기 때문에 국경 간 결제에서 송금 메커니즘에 XRP가 브릿지 통화로 쓰이겠구나. 지금 이미 그들이 그렇게 정했구나. 여러 가지 에비던스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친구에 대해서 가치 투자를 하는 것이죠. 개념을 확실히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께서 구글에 리플만 치더라도 이렇게 거대 기득권 자금들이 과거 2013년서부터 거대 자금을 리플사에 투자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앤드리슨 호로이치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펜타라 캐피탈, 베스트 벤처스 모두 기득권의 뿌리 세력과 연관되어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사실 연준의 뿌리, 달러와 유로화의 주인장의 뿌리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리플 네트워크는 중심 생태계, 금융의 망을 송두리째 바꾸는 하나의 솔루션이 될 것이다라는 것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이 너무나 변동성이 컸어요. 그쵸? 정말 이렇게 돈 벌기 힘든 시장이 암호화폐구나.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수익률을 만끽할 수 없게 그 세력들이 진짜 크게 흔들어 대는구나. 어제 하루 만에 11억 달러가 청산이 되면서 롱숏 물량 그들이 꾸준히 지금 털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롱 포지션에 직격탄을 맞았다. 실제로 청산 총 히트맵을 보더라도 여기 초록색 짝대기 길게 올라온 거 보시죠. 이제 올라가겠지 해가지고 난 롱에 배팅해야겠다.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모두 다 청산이 됐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구독자 선생님들 실제로도 많이 만나서 컨설팅을 하게 됐을 때 정말 선물 투자는 안 해야겠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꼭 선물 투자는 좀 지양하시고 웬만하면 사이클 투자, 가치 투자에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불장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활용한 그런 사기 피해가 엄청 또 급증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번 사이클도 그랬고 저저번 사이클도 항상 불장에서 암호화폐 사기 피해가 많이 일어나요. 우리 항상 안전한 거래소에 좀 보관을 했으면 좋겠고 새로운 웹3 회사에서 찍어내는 그런 코인들 절대 가까이 두지 마셔라. 웬만하면 시가총액 10위권, 20위권 안에 있는 기관의 채택을 받은 코인들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미래에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 공부하며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XRP 같은 경우는 많은 코인에 비해서 조정이 폭이 조금 작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정말 그 3파 파동이 머지 않았다라는 거, 17년도와 18년도의 패턴이 다시 한번 재현될 확률이 정말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 올타임 하이라고 하는 업비트 기준으로는 4,925원 정도였잖아요. 우리가 그 전에는 리플을 팔지 말자. 우리가 물론 투자를 하면서 수익률을 당연히 거둬야겠지만 지금 현재 XRP는 폭발 직전의 시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거대 3파 파동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시간을 들이면서 최소 올해 내년 1분기를 기준으로 올타임 하이가 넘어가는 폭발의 시기가 나오게 되면 그때 조금 절반 정도 혹은 뭐 20% 30%는 분할 익절을 하면서 안전마진 만들어내면서 내년 4쿼터죠. 내년 4분기를 또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XRP의 가격이 2025년에 올타임 하이죠. 전고점에 도달할 수 있는 이유,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들을 지금 이 기사에서도 나열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리플에서 찍어내는 RLUSD의 출시 성공적으로 완전히 주조가 되고 있으면서 얼마 전에 스위프트의 전 베테랑이 리플의 RLUSD는 국경 간 결제, 중소기업을 포함한 그런 B2B 결제에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이다. 사실 과거에 영국의 대형금권 HSBC에서도 리플 레저를 크로스보더 세틀먼트의 게임 체인저라고 언급한 바가 있었죠. 앞으로 많은 기관의 채택으로서 RLUSD 1달러로 패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에 조금 더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NITFS 뉴욕 금융서비스청에서 이미 규제에 대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제정하는 거버넌스에서도 굉장히 큰 명확성을 띌 수 있는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 RLUSD 출시 일단 굉장히 고무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를 필두로 해서 내년 1월 20일을 기준으로 취임을 하게 되고 크립토 차르를 만들고 있다. 데이비드 삭스가 들어오는데 역시나 과거에 리플 옹호 발언을 한 적이 있다. SEC 위원장이 바뀌는데 게리 겐슬러가 아웃되면서 폴 애킨스가 들어온다. 친암호화폐 진영에 서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재무부 장관이 곧 바뀐다. 스콧 베센트가 들어오는데 이 역시도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로서 그들의 뿌리와 연결된 인물이자 친암호화폐 국면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인물이었다. 그 이외에도 상원과 하원의 많은 포션을 공화당이 휩쓸어가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정말 구현되는 큰 과도기 2025년을 우리는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앤드리슨 호로이츠라든지 서클, 코인베이스, 리플과 같은 이런 암호화폐 업계에서 돈을 현저하게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방향성대로 시대가 바뀔 수밖에 없다란 이 우픈 현실 또한 우리는 알면서 투자를 해야 되고 얼마 전에 연준의 의장 제롬 파월이 비트코인 안 받아들일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연준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연준을 이루고 있는 사립은행들의 집합체 JP모건, 웰스파고,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뒤에는 블랙록을 필두로 한 빅4 자산 운용사가 있었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공격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굴 업체, 거래소, 암호화폐 최대 신탁사,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사 등을 통해서 디지털 시대를 장악하기 위해 달러의 패권을 이어가기 위해 이미 설계하고 시장을 장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이 조금 길어졌는데 여기 다 나오고 있네요. SEC 리더십이 변경되는 것, 리플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제 XRP에 대한 현물 ETF 또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CME 이머니 리플 현물 ETF에 대한 모든 데이터 구축이 완료됐다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폭로했던 이력 또한 고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리플과 SEC의 소송이 합의가 되지 않았고 항소 또한 완전히 기각은 되지 않았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아직까지 리플에 대해서 우리는 기회의 순간에 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구독자님 중에 타임님 저 최근에 계엄령 때문에 좀 물량 털려서 지금 3,300원에 다시 모아가고 있어요. 타임님 저 얼마 전에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비트코인 안 받아들인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아서 헤이지가 내년 1월 20일에 큰 폭락이 온다고 해가지고 팔았어요. 지금이라도 좀 천천히 모아가도 될까요? 저는 계속적으로 하루에 30개 XRP씩 감정 없이 모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까지 폭발할 수 있는 포션은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리플의 미래를 봤을 때는 제2의 세계 준비 통화의 가능성까지 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3,000원, 2,000원대, 4,000원대에 일희일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알트 시즌이 오지 않았어요. 그쵸? 알트 시즌, 이더리움에 대한 폭발로서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점점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의 매집량이 높아지고 있고 스테이킹 편입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씩 시사되고 있으며 옵션 거래 승인 지속적으로 시기의 저울질을 하고 있지만 머지않은 시점 이를 통과시켜버린다면 많은 파생 상품이 연출이 되면서 기관의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알트코인 시즌, 이더리움의 폭발로서 이더리움 클래식과 폴리곤, 최근에 폴리곤 굉장히 많이 조정받고 있어서 힘드신 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모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지 않을까. 그런 알트 시즌이 도래하게 된다면 XRP의 성장과 가격 상승 또한 시너지를 받으면서 더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디지털 커런시 그룹 산하에 있는 그레이스케일 암호화폐 최대 신탁사에서도 이 GDLC라고 하는 디지털 라지캡 펀드죠. 이 대형 캡 펀드를 현물 ETF 전환 신청했다라는 거. 이 안에는 솔라나 그리고 XRP, 아발란체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블랙록에서 언제 신청하느냐가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블랙록이 신청하는 시기가 리플이 폭발하는 시기 그리고 미국에서 핏 21 법안을 받아들이는 시기가 리플의 상승을 도모하는 시기가 맞물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그레이스케일에서 품고 있는 몇 가지 인덱스 지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XRP의 트러스트 단일 상품 또한 이제 더 이상 감출 필요가 없겠죠. 기관의 자금이 XRP로 쏠리면서 지금 현재 NAV 순자산 가치를 미루어 보더라도 탑5 안에 계속적으로 XRP가 랭킹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기 아발란체, 에이브, 디파이 섹터의 대표주자죠. 니어 프로토콜도 보이고요. 스택스, 수위가 또 최근에 추가된 것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더리움 레이어 2의 대표주자로 있는 옵티미즘 하지만 폴리곤이 명불허전 넘버원이라는 것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조금씩 이 단계를 거치면서 ETF가 준비되고 있는 코인 좀 볼까요? 여기 솔라나 보이고 있고요. 저장소 섹터에 대장격으로 들어가는 파일코인 역시 절대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끝까지 수량을 모아갈 필요가 있는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미 펜타라 캐피탈에서도 초반부터 파일 코인의 투자를 단행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외에도 많아 디센트럴 랜드도 보이고 체인링크, 라이브 피어도 보이고요. 베이직 어텐션 토큰까지 보이면서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에 있는 SEC 리포팅 단계에 있는 ETF 상품 후보자들 몇 개 볼까요? 안 나오면 이상하죠. 비트코인 캐시,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CBOE, CME뿐만 아니라 나스닥이라든지 매트리스 포트, DBS 모두 다 비트코인 캐시를 이미 인덱스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로저버의 말처럼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으로 보고 있고요. 그 로저버 역시 초기부터 리플에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외에 지캐시라든지 호라이젠 우리가 또 꾸준히 모아가야 되는 프라이버시 섹터고요. 스텔라 루멘, 리플과 뿌리가 같다라는 건 말씀을 드렸죠. 그 이외에 디지털 은, 라이트코인 역시 저는 꾸준히 모아가고 있으며 과거 베리 실버트가 점 찍어놓은 사물인터넷의 수수료, 이더리움 클래식 역시 우리는 반드시 천천히 가치에 집중하며 모아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슬슬 홍콩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란으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허가
이 절차를 가속화한다라고 나와 있으면서 이 조샘찬 장관은 내년 초를 기준으로 해서 거래 플랫폼을 위한 협약 패널을 구성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미 홍콩 역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도 더 빨리 승인을 한 바가 있었죠. 올해 1월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고요. 올해 4월을 기준으로 홍콩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홍콩이 더 먼저 승인했어요. 그쵸? 그리고 7월 달에 미국에서 역시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이제 많은 알트코인들에 대한 ETF가 우리 앞에 쏟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XRP와 솔라나가 앞단에서 먼저 좀 승인이 되지 않을까 천천히 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슬슬 홍콩 재무부에서도 국가투자기금을 통해서도 암호화폐 투자 가능성을 열고 있는데요. 이제 중국 시장 또한 이번 상승장에서 문호를 개방하면서 중국을 대표하는 그런 코인들이죠. 네오라든지 퀀텀, 이오스, 비체인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꾸준히 홀딩을 하시다가 좋은 상승률이 오게 되면 꼭 익절하셔가지고 좋은 수익률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란으로 이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죠. 이 SFC에서도 4개의 암호화폐 거래소 신규 면허를 승인할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현재는 해시키라든지 OSL 정도 완전히 라이선스를 취득했지만 추가적으로 거래소들의 라이선스를 주면서 더 활성화된 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2025년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녹아들어지는 탈중앙화의 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면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시대가 구현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비트코인 앞으로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급부상할 수밖에 없으면서 회계 지침이 완전히 바뀌면서 기관의 투자가 공격적으로 일어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지핀의 혁명으로서 웹 3.0의 인프라가 우리한테도 당연히 펼쳐지게 되겠죠. 또한 밈코인이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부상이 되면서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페페 정도는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한 생태계 더더욱 크게 확장되면서 인간을 대체할 수밖에 없는 우픈 현실 미리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AI가 검색 엔진을 대체하는 혁신의 시기가 오게 되면서 우리의 업무 효율성을 더욱더 극대화해 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탈중앙화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금융에 대한 생태계 정말 아쉽게도 완전히 센트럴라이즈 중앙화된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또한 알고 계시죠? 리플 XRP는 1000억 개로 고정이 되어 있으며 그 기득권 세력들이 이미 장악을 끝낸 중앙화된 코인이라는 점에 더더욱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더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CBDC의 세상으로 간다라는 것, 리플의 세상으로 간다라는 것이며 완전히 중앙화된 세상으로, 통제권의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미래를 미리 준비하게 된다면 부자의 반열로 오를 수 있는 그 기회가 반드시 펼쳐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연준의 타임라인 내년 3월 10일을 기준으로 정말 XRP를 받아들이는 시기를 기다리고 있죠. 이제 RLUSD의 지불 솔루션이 허용되는 시기, 그리고 페드 와이어가 페드 나우로 완전히 탈바꿈되고 ISO 2002가 완전히 공존하는 시기까지 우리만의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가치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시청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